이슈입니다. 이게 이 상조산업에 관련된 부분인데 참 이 문제가 협동조합 방식으로 풀어가면 정말로 상조 문화가 많이 개선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실험을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일반 합법하고의 어떤 충돌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발표는 한겨레 둘의 협동조합의 김경환 이사께서 발표해 주십니다.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고 고맙습니다. 아마 여러 상황 중에서 저희 한겨레 협동조합 사례를 이렇게 패널로 자리를 기회를 주시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하신 이유는 사안의 시급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시간은 2019년 1월 25일까지 15억 원 자본금을 충족해서 재등록을 하지 않으면 직권 말소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과제가 남아있는 거죠. 하나는 15억 원 자본금을 땡빛을 내서 충족을 하거나 아니면 그 안에 선불식 할부거래액이 개선이 돼서 간신히 구제를 받을 수 있거나 이 두 가지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그동안 참 많이 외로웠습니다. 저희 사례를 가지고 유관 정부 부처나 청와대 쪽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내용 전달을 했지만 그때마다 돌아오는 답변은 사정은 딱 하고 잘 알겠으나 법이 있는 한 어쩔 수가 없다. 특정 기업만 혜택을 줄 수 없다. 이런 입장만 계속 돌아오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 입장에서 크게 변화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한겨레 협동조합 상임이사를 맡고 있으면서 또 하나의 직책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한둘의 대표이사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 두 개의 직함을 갖고 있을까가 저희 문제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서 이제 10대 과제 중에서도 관련법 개정 사안으로 변철한 박사님께서 언급한 바가 있기 때문에 길지 않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저희 조합원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한겨레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공제조합 형태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2010년 1월 13일에 출범을 했고요. 2013년 1월에 법인격을 갖췄죠. 저희가 출범하게 된 그 계기는 기존의 상조 시장이 워낙 혼탁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저것을 어떻게 좀 깨끗하게 정화하고 또 이 공제라고 하는 기본 이념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했고요. 저희가 처음에 이 모델로 삼았던 것은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조 회사도 저렇게 한살림이나 아이컵처럼 운영하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런 발상으로 출발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정신과 가치대로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이렇게 운영을 해옵니다. 그래서 뭐 법이 있든 없든 일단 그 조합원들이 낸 돈은 저희들이 임의로 은행에 50% 이상을 예치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맞춤형 장래와 직거래 공동구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차용을 해서 비용도 되게 대폭 절감을 했고, 저희들이 자부하건대 아마 그 이름 있는 상조회사들, 보람상조라든지 프리드라이프라든지 이런 상조회사보다도 저희가 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 질 높은 물품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기존의 상조시장에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저희가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원가 공개를 함으로 해서 기존의 폭리 구조에서 대폭 이렇게 좀 개선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고요. 저희가 이제 고비용화, 대형화, 독과점화하는 병원 장례식장에서 벗어나서 집이나 이제 공용 공간을 이용한
작은 장래 운동들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사회적으로 이 평등과 평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의 사회적 장래를 쭉 치러왔고요. 리영희 선생님이라든지 장준하 선생, 최근에는 백남기 국민 장례까지 사회적 장례들을 엄숙하게 치러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 6월에는 서울시하고 업무협약을 맺고 공영장례 시범사업 그리다를 시행하고 있고 지금까지 4차례 이상 장례를 치러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분들 중에서 이 장례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분들의 장례를 치러오고 있는 거죠. 전체 저희는 9개 회원조합이 연합회를 구성하고 있고 그 연합회가 아까 말씀드린 주식회사 한두레라고 하는 상조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1,500여 건의 장례를 단 한 건의 클레임도 없이 진행을 해왔고 조합원 현재 한 3,000명쯤 됩니다. 근데 이제 예기치 않은 이제 장애들이 법적 장애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선불식 할부거래업입니다. 준금융적 성격이 있다는 건데 먼저 받으니까 선불이고 2회 이상 나눠서 받으니까 할부죠. 그래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나눠서 이렇게 먼저 받으면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이 되는 겁니다.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하면서 고민을 한 것 같아요. 보험하고도 다르고 또 이게 은행 금융하고도 다른 이것의 정체는 도대체 뭐냐. 보험은 나중에 현물 보상을 해줍니다. 뭐 암보험을 드시든 실손보험을 드시든 거기에 대한 현물 보상을 해드리죠. 그런데 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 장애업자들은 아무것도 주는 것이 없습니다. 나중에 그냥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한 것일 뿐이죠. 그러면서 이제 돈을 받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무슨 뭐 이자를 주는 그런 금융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이구나 라고 해서 이제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10년 3월 17일에 저희가 이제 공제조합으로 출범을 하고 나서 2달 뒤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1차 개정을 하고 그 안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이라고 하는 이 정의를 새로 법적 정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규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규제의 이유는 단순합니다. 상조회사들이 그동안 너무나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소비자들을 등치고 울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정한 이 장치를, 규제 장치를 마련하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 법 개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것이 이제 1차 개정인데 자본금이 3억 원 이상 그리고 받은 돈, 선수금의 절반 이상은 은행에 의무 예치하는 거. 근데 저희들은 뭐 이 법이 있거나 없거나 그냥 감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합회 설립을 위해서 기획재정부에 설립신고서를 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저희들도로 좀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세종시까지 갔죠. 2014년 갔는데 당신들은 지금 선불식 할부거래법을 불법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법을 준수해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현행법으로는 현행법상 협동조합은 상법상 회사로 인정을 못 받으니 당신들은 주식회사를 하나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적당한 시기에 법 개정이 되면 그냥 협동조합으로 운영을 하면 되는 것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야 되는가 보다 라고 해서 선불식 할부거래 등록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주식회사 한두레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법 개정을 합니다. 2015년도 7월인데요. 자본금을 5배로 올립니다.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올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입에 거품을 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게 신젠트리피케이션이다. 보증금 3천만 원, 3억 받다가 15억 원으로 확 올려버리면 거기서 어떻게 영업을 할 수가 있겠냐. 근데 그것이 자기들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3억 자본금으로는 기존의 이 불법적이고 부패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조회사들을 규제하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자본금을 대폭 상향을 했는데 그런 방법밖에는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저희들이 장례 현장에 가보면 여전히 소비자들 피해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7만 원 하는 관을 70만 원에 팔고요. 10만 원 하는 수의를 100만 원에 팔아먹습니다. 그 현장에서의 소비자 피해는 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력의 한계상 통제를 할 수가 없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는 자본금을 올리는 손쉬운 방법으로 이것을 그 법 개정을 한 거죠. 그리고 2015년에 2차 법 개정을 하면서 그때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이 법을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160개 정도의 상조회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협동조합이 선불식 할부 거래업을 하고 있는 데는 한겨레도 협동조합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개 업체를 위해서 법 개정을 하기도 어렵고, 또 이런저런 사정들을 다 봐주다 보면 어떻게 공정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겠냐라는 얘기들을 지금 되풀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 군데라고 해서 그럼 죽어야 되냐? 저희 조합원들은 저희들만 믿고 꼬박꼬박 3만 원씩 이 선불식 할부거래비를 냈고, 저희는 한 번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출발 당시에서부터 공제조합, 협동조합을 생각을 했고, 지금도 제가 명함을 가지고 다니지만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함은 절대 드리는 적이 없거든요. 상조회사 하려고 저희들이 이것을 시작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보나 저희들의 지금 한 10년 동안 운영을 해온 과정으로 보나 정체성으로 보나 명백하게 협동조합임에도 불구하고 주 한두레라고 하는 테두리로 딱 묶어서 우리는 주 한두레만 들여다보지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관여할 바가 아니다 라고 딱 선을 긋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또 얘기를 하죠. 협동조합과 주 한두레는 우리 한겨레도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참 쌍입니다. 이거 등을 이렇게 갈라보면은 죽어버린다, 양쪽 다. 이런 상태인데도 이것을 연관성을 무시하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몰아붙여서 되겠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행 그 선불식 할부거래법은 이 개정이 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사회적 경제지원에서 지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근데 장래만큼 공제사업 혹은 협동조합 사업의 사업 성격에 맞는 분야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야말로 십시일반 정신이고 품앗이 정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누구나 예외 없이 일생을 거치면서 자기 자신까지도 이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대사들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협동조합과 상호부조 정신으로 하겠다고 하고,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그토록 그 바라던 상조시장의 대안을 만들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렵게 기적처럼 자란 사회적 경제의 씨앗을 이 법률적 한계 때문에 그 말살을 해도 좋다고 하는 상태에 지금 이르러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또 억울한 것은 뭐냐면, 저희가 지금까지 그 받은 그 조합원들한테 납입받은 돈이 한 14억 원 정도 됩니다. 저희는 이제 3만 원을 받으면 그 중에 24%는 그 조합 운영비로 쓰고 나머지는 다 은행에 적립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돈이 이 선불식 할부거래법상 신협에는 예치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1 그 금융권인 은행에만 예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은행에서도 별로 이제 선호하는 그 업무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이제 겨우 이제 국민은행 도남지점에 예치 계약을 맺었는데, 처음에는 이자를 한 2% 정도 주더라고요. 그러더니 2년 전에 안면을 싹 바꿔서 저희의 약점을 이제 알게 된 거죠. 2% 이자를 못 주고 0.3%만 주겠다. 그래서 14억 원을 은행에다 생돈을 맡겨놓고 그건 또 자본금으로 쓸 수도 없다 그러고 신협에다 맡기면 2.4% 정도의 이율을 주실 텐데 그것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이런저런 불리한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15억 원 자본금을 마련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데, 그건 저희들도 도둑질하라는 얘기거든요. 받은 돈의 3만 원의 24%만 저희들이 운영비로 쓰고 나머지는 다 은행에 예치하고, 그 다음에 뒷돈과 리베이트나 거품 없이 이렇게 투명하게 장래를 치러드리고 거기서 수익을 대폭 남겨서 1년에 5억 원씩 자본금까지 만들어가는 거예요.
거거든요. 이게 도대체 가능한 미션이라는 거죠. 불가능한 미션이다. 이거를 얘기를 해놓고 불합리하면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저희들도 그냥 죽으라고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런 법적인 지금 제한과 장애만 없다면 너무너무나 행복하게 지금 협동조합 결사의 정신에 따라서 조합원들과 이런저런 좋은 사업들을 이렇게 영위하고 계속 지금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뒤로 간 적이 한 번도 없고 굉장히 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진흥에서의 모범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법적인 장애를 딱 장벽을 딱 쳐버린 거죠. 그래서 일단 이 법 개정안을 뒤에 붙여놨습니다만 우리에게는 우리는 협동조합이니까 협동조합적 기준을 주라. 자본금 기준이 아닌 출자금 기준을 주라. 그 다음에 조합원 수 기준으로 우리를 자리매김해주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기재부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기 60쪽에 보시면 기타 제한이라고 해서 협동조합 연합회 법에 보면 공제사업을 허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회원수가 10명 이상일 것. 그 다음에 출자금 납입 총액이 1억 원 이상일 것. 공제사업 허용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내용으로 신청을 하려고 그러면은 기재부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성부식 할부거래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이 법은 적용할 수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는 100가지가 넘고 되는 이유는 한 가지도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정도로 어렵다 그러면은 협동조합을 도대체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사회적 경제 말로만 떠들고 있지 도대체 무엇을 도와준 적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목소리가 높아져서 길어졌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희 조합원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